60세 현대차 부장, 은퇴 후 공사장에서 일하다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 나는 그래도 대기업 부장까지 했잖아. 은퇴해도 먹고 살 문제는 없을 줄 알았어. 현대차에서 35년을 근무하고 60세에 정년퇴직한 최 부장은 은퇴 당일 회사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내려오지 못했다. 평생 아침 7시에 출근하고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수많은 부하 직원과 부딪히며 살아왔던 그. 퇴직 후 첫날 달라진 건 시계가 멈춘 집이었다. 처음엔 좋았다. 늦잠도 자고 아내랑 산책도 하고 평생 못 갔던 동창회도 다녀왔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이상한 공허함이 몰려왔다. 누구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통장에 찍히던 월급은 연금으로 대체되었지만 금액은 턱없이 작았다. 고민 끝에 지인의 소개로 공사장 일용직 일을 시작하게 됐다. 그곳에서 그는 깨달았다. 회사에서 쌓은 타이틀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진다. 노후를 지키는 건 결국 내가 준비한 삶의 방식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마치 도착지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는 진짜 인생의 2번째 시작이다. 문제는 이 새로운 시작에 대부분 아무런 준비 없이 내던져진다는 점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은 단 하나다. 일이 없는 삶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했다는 것. 사례 1. 과장까지는 좋았는데 퇴직 후 현실은 딴 세상이었어요. 김모 씨 58세는 30년간 대기업 중견 IT 회사에 근무하며 과장 직함까지 달았다. 퇴직 전까진 연봉도 괜찮고 팀도 잘 이끌었기에 남들보다 여유롭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퇴직 후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컴퓨터는 잘 다뤘지만 실무보다는 관리 업무를 오래 했기에 1인 프리랜서로 나설 실력이 없었다. 무작정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 온라인 창업을 시도했지만 수익은 월 10만 원 수준. 그마저도 광고비로 다 나가버렸다. 결국 몇 개월 버티다 지쳐 다시 마트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을 하게 됐다. 김 씨는 말한다. 퇴직 전에 직함이 아니라 나 혼자서 벌 수 있는 작은 기술 하나라도 준비했어야 했어요. 사례 2. 연금만 믿었다가 월세살이 시작했어요. 박모 씨 62세는 공기업에 근무하다 퇴직했다. 정년까지 채우고 나왔기에 퇴직금도 제법 나왔고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었다. 처음엔 넉넉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예상 외 지출이 많았다. 자녀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일부 지원, 본인 건강 문제로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예금은 바닥을 드러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버티다가 결국 팔고 전세로 옮겼고 이후엔 월세로 내려앉았다. 박 씨는 그때 깨달았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출 관리와 추가 수입 구조는 필수예요. 사례 3. 취미였던 사진이 결국 나를 살렸죠. 반면 윤모 씨 59세는 퇴직 5년 전부터 주말마다 사진을 배우러 다녔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품 전시도 하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시작하게 됐다. 퇴직 후엔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동 중이다. 강연료, 사진 촬영 요청, 온라인 클래스 운영 등으로 매달 150만 원 이상 고정 수익이 생긴 그는 돈보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미리 연습해두는 게 가장 강력한 노후 준비입니다. 은퇴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이제는 누구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시대다. 은퇴 후 20년 이상을 수입 없이 살아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자. 1. 노후 고정 수입이 있는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동산 임대든 온라인 콘텐츠든 혹은 하루 몇 시간이라도 가능한 파트타임 일이든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2. 나만의 기술 또는 수익 수단이 있는가? 글쓰기 바리스타, 사진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재택 번역 등. 퇴직 후에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서 벌 수 있는 능력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3. 일상이 무너지지 않을 루틴이 있는가? 직장이 없어도 일어날 이유가 있는가? 규칙적인 운동, 봉사, 강의, 취미 모임, 자기 프로젝트 등이 은퇴 후 무기력증을 막아준다.
마무리하며 결국 준비한 자만이 웃는다. 현대차 부장 출신 최 씨는 공사장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회사 사람으로만 살아왔어요.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야 하는데 준비가 없으니 너무 두려웠던 거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이다. 회사 타이틀을 내려놓고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 월급이 끊겨도 나를 지켜줄 무언가가 없다면 그저 공허함만 남는다. 지금이 기회다. 회사 밖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보자. 준비는 작아도 시작은 늦어도 결국 웃는 건 준비한 사람이다. 전문가 칼럼. 60세 현대차 부장, 은퇴 후 공사장에서 일하다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 진짜 은퇴 준비란 무엇인가? 대기업 부장까지 지냈다면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최근 만난 한 60세 퇴직자는 현대차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생산부서 부장 출신이었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인정받는 관리자였고 회사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장형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정년 퇴직 후 몇 달 만에 그가 택한 일터는 뜻밖에도 공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퇴직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직함, 경력, 대기업이라는 간판은 퇴직과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 남는 것은 스스로의 준비뿐입니다. 은퇴 준비, 아직도 돈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퇴직 준비를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돈, 즉 연금, 퇴직금, 투자 수익을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커다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준비와 정체성 유지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삶은 단순히 소득이 끊기는 문제가 아니라 직장이라는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며 내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워지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말기에 겪는 가장 큰 갈등을 통합감 vs 절망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년기의 삶이 의미 있고 충만하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공허하고 후회로 가득 차 있는가. 이 차이는 은퇴 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 사례 3가지로 보는 은퇴 후의 극명한 차이. 사례 1. 연봉 9천만 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추락한 김 과장. 김 씨는 대기업 IT 부서의 과장으로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습니다. 실무보다는 프로젝트 관리 위주로 일해왔고 기술적인 역량보다는 사람과의 조율에 강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직함은 사라졌고 활용할 스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온라인몰을 열었지만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핵심 포인트. 퇴직 직전까지 유지하던 직함이나 직무는 개인의 생존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은퇴 전 혼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하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사례 2. 공무원 연금 수령자 박 씨, 월세살이로 전락하다. 박 씨는 공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후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이 지나면서 자녀 결혼, 본인의 병원비, 예상치 못한 생활비 지출이 겹치면서 결국 집을 팔고 월세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연금은 분명 든든한 자산이지만 지출이 제어되지 않으면 금세 바닥이 납니다. 핵심 포인트. 수입보다 중요한 건 지출 관리와 생활 설계. 은퇴 후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기에 고정 지출을 줄이고 적은 수입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생활 패턴이 중요하다. 사례 3. 퇴직 전 취미였던 사진으로 월 150만 원 수익을 내는 윤 씨. 윤 씨는 직장 재직 중이던 50대 중반부터 주말마다 사진 강의를 들으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활발했고 틈틈이 개인 블로그도 운영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이를 본격적인 제2의 직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강의 사진 촬영, 유튜브, 클래스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매달 15만 2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무엇보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핵심 포인트 퇴직 전, 돈이 되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결국 은퇴 후 삶의 동력원이 되고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현실적인 은퇴 준비 전략 3가지. 단순 수익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계 루틴을 만들어라. 단기적인 알바나 창업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일상입니다. 하루 23시간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일, 꾸준히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블로그 기반 광고, 온라인 클래스, 지역 강의, 작물 재배 판매 등 직업 없는 나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보라. 퇴직 전에 일주일 정도 회사 없는 일상을 체험해 보세요.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이 준비할 시점입니다. 은퇴 후의 우울증, 자존감 저하는 대부분 이 무계획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인맥보다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퇴직 후 과거의 인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내가 한 일이나 콘텐츠가 남아 있어야 하고 나만의 전문 분야, 관심사, 콘텐츠가 있어야 기회도 따라옵니다. 나만의 블로그, 유튜브, 강의 노트, SNS 브랜딩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세요. 마치며 은퇴 후 살아남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충격이 될지 기회가 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마이너스 직장을 내려놓고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가? 마이너스 하루 3시간이라도 집중할 일이 있는가? 마이너스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낼 구조가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YS라고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준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퇴직 후 공사장에서 일하며 현실을 깨달은 60세 부장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은퇴 후 삶을 진지하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30년 다닌 57세 부부, 은퇴 3년 만에 월세살이 결국 이혼 위기. 서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은퇴 후 현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은퇴 준비 좀 제대로 할걸.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고 번듯한 집에서 살며 아이들 대학까지 졸업시키면 마치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넘은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은퇴 후에도 지금과 같은 삶이 지속될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정적인 수입이 끊기고 생활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간다.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돈 걱정이 시작된다. 결국 부부 사이에 갈등이 쌓이고 행복해야 할 은퇴 후의 삶이 서로를 원망하는 시간이 되어버린다. 오늘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했던 57세 부부가 은퇴 3년 만에 생활고에 시달리며 결국 월세로 밀려나고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살펴보자. 그리고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한다. 1. 은퇴 후 생활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 우리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어.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지. 그런데 돈이 줄줄 새는 거야. 대기업에서 30년 일한 57세 김철수 씨 가명과 아내 이정희 씨 가명. 두 사람은 합쳐서 약 7억 원의 자산을 모았다.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버틸 생각으로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을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랐다. 건강검진을 받고 약값을 지출하며 의료비가 올라갔다. 시간이 많아지니 외식과 카페 비용이 늘어났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다 보니 지출이 점점 커졌다. 게다가 자동차 유지비, 경조사비까지 합치니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이 필요했다. 3년 만에 남은 돈은 2억 원도 채 안 됐다. 이 돈으로 앞으로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막막했다. 결국 부부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전세로 옮기려 했지만 전세가도 너무 올라서 결국 월세로 살 수밖에 없었다. 교훈: 은퇴 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더 많이 든다. 은퇴 전부터 실제 지출을 철저히 계산하고 예상보다 더 넉넉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은퇴 후에도 수입이 없으면 불안이 시작된다.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으로 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돈이 줄어드는 걸 보니 무섭더라고.
김철수 씨는 퇴직 후 일을 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었다. 하지만 수입이 없으니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게 보였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겼지만 점점 돈을 아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해졌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작은 문제에도 예민해졌다. 당신 이것도 샀어? 아니, 그냥 필요한 거 사는 건데 왜 그래? 아껴야지. 우리 지금 이렇게 쓰다간 몇 년 못 버틴다고. 매일 돈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다. 결국 김철수 씨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60세 가까운 나이에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해서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작은 회사에 지원했지만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됐다. 교훈 은퇴 후에도 일이 필요하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부부 사이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난 좀 더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아직도 예전처럼 쓰려고 해. 이정희 씨는 은퇴 후 돈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 김철수 씨는 여전히 대기업 임원 시절의 씀씀이를 유지하려 했다. 외식, 취미생활, 자동차 유지비까지 그대로였다. 당신 자동차 바꿀 생각하지 마. 유지비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이야. 그래도 차는 있어야지. 집에만 있을 거야? 그냥 지하철 타고 다녀. 그리고 이 골프장 회원권도 정리하자. 그게 우리 유일한 즐거움인데 그거마저 없애면 뭐 하면서 살아? 이런 대화가 반복됐다. 결국 싸움은 점점 심해졌고 서로 말도 하기 싫어졌다. 교훈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사는 방식에 대해 미리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것인지 합의가 필요하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 후의 삶은 막연한 행복한 노후가 아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관리하는 법을 몰라 불안해지고 부부 사이의 가치관 차이가 커지면 갈등이 심해진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은퇴 후 실제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을 지속하면서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부부가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계획 없이 맞이하면 고통이 되지만 철저한 준비와 이해가 있다면 오히려 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 돈보다 중요한 것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우리는 은퇴 후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들을 확인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생활비, 줄어드는 수입에 대한 불안, 부부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돈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돈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들이 문제의 본질이 된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와 심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자. 1. 은퇴 후 목적의식을 갖지 않으면 삶이 무너진다.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해. 그게 없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져. 은퇴 후 갑자기 우울감을 느끼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들이 많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목적 상실 증후 군 퍼퍼스 보이드 신드롬이라고 한다. 미국 국립노화 연구소 NIA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 그럴까? 목적이 없는 삶은 무기력함과 우울증을 초래한다. 우울증은 면역력을 저하시켜 다양한 질병의 발병률을 높인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타임 근무, 자영업, 강연 활동 등을 통해 일을 지속한다. 지역사회 활동, 봉사활동에 참여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기 성장을 지속한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목적과 역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훨씬 건강한 삶을 산다. 2. 사회적 관계가 건강과 장수에 미치는 영향. 은퇴하고 나면 인간관계도 줄어들어.
혼자 있으면 생각도 많아지고 우울해져.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분석한 80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단순했다. 가장 행복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었다. 반대로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요소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이는 만성 염증을 유발해 당뇨, 심장병,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 직장을 떠나면서 동료들과 멀어짐. 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모임 참석 감소.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줄어들며 고립됨. 해결책.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모임,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사회적 교류를 유지한다. 가족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손주들과의 교류도 늘린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행복해진다. 은퇴 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3.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자산이다. 돈은 어떻게든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은퇴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관리다. 미국 CDC 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건강 상태는 생활습관에 의해 70% 이상 결정된다. 즉, 은퇴 후 생활습관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은퇴 후 건강을 망치는 대표적인 습관. 운동 부족, 근육 감소, 근감소 중로 인해 쉽게 피로해짐. 불규칙한 식습관, 대사 기능 저하, 비만 및 당뇨 유발. 수면 부족, 면역력 저하, 뇌 기능 감소, 치매 위험 증가. 해결책. 근력 운동 필수.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다. 건강한 식습관. 가공식품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다.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 숙면을 취하는 것이 노화 방지에 필수적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투자처는 부동산이 아니라 자기 몸이다. 결론, 돈보다 중요한 세 가지 목적, 관계, 건강.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다. 돈보다 중요한 세 가지. 1. 은퇴 후에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2.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친구, 가족,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준비가 되었는가?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 있는가? 돈이 많아도 외롭고 아프면 불행한 노후가 된다. 반대로 돈이 부족해도 건강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행복한 노후가 가능하다. 당신의 은퇴 후 삶,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나도 한때는 퇴직만 하면 세상 걱정 끝날 줄 알았죠. 운전은 자신 있었고 개인 택시면 한 달에 300은 벌겠거니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뛰어들어 보니 카드 할부, 유류비, 콜 수수료 남는 건 새벽녘 피로와 늘어나는 빚뿐이더라고요. 은퇴 뒤 택시핸들을 잡은 62세 김 사장님의 푸념은 요즘 5060대에게 낯설지 않은 현실입니다. 퇴직금 대출로 개인 택시 면허를 사고 나면 월 30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200만 원 적자에 허덕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문제는 이미 돈을 질렀으니 버틸 수밖에 없다는 체념이 빚을 눈덩이처럼 키운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있나요? 오늘은 은퇴 후 개인 택시 왜 실패하는가? 를 통해 준비 없는 도전이 어떻게 후회로 변하는지 살펴보고 빚의 늪을 피할 대안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3가지를 곁들여 솔직 담백하게 풀어볼 테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본론 5천자 내외 정보성 에세이. 1. 면허만 사면 끝? 숫자부터 틀렸다. 퇴직금 1억, 은행 대출 5천만 원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사면 매달 이자 원금 70만 원, 여기에 유류비 60만 원, 차량 할부 50만 원, 콜 수수료 40만 원, 보험 정비 30만 원, 식사 휴게비 20만 원이 고정비로 나갑니다. 하루 25만 원 매출을 26일 채워야
간신히 본전이죠. 퇴근 없는 자영업이라는 말처럼 몸이 아파 쉬는 날은 곧 적자입니다. 이 계산을 모르고 은퇴자, 인기 창업 1위라는 광고만 믿으면 시작부터 손익분기점이 뒤틀립니다. 2. 사례 김 사장 62세 퇴직금이 한 달 만에 빚으로. 김 사장은 30년 회사 생활 뒤 퇴직금 1억을 택시 면허에 올인했습니다. 첫 달 매출은 450만 원. 들뜬 마음도 잠시 육아 상승과 호출앱 수수료 인상으로 두 달째 순손실 120만 원이 찍혔죠.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낙관이 화근이었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몸은 점점 지치고 결국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뒤 남은 건 대출 8천만 원과 고질적 허리디스크. 김 사장이 깨달은 건 단순합니다. 계획 없이 덤빈 은퇴 사업은 월급 없이 시작한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 3. 사례 이 여사 59세 장롱 면허를 재능으로 바꾼 비결. 이 여사는 똑같이 개인 택시를 꿈꿨지만 숫자부터 따졌습니다. 6개월간 플랫폼 택시기사로 알바 실제 매출 비용 체험, 은행조합 상담, 대출 상환 시뮬레이션, 건강검진, 야간 운전 가능 여부 확인. 결론, 손익이 맞지 않는다. 대신 관광지 전세버스 자격증을 따고 주 3일 단체 이동 서비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순수입은 월 250만 원. 개인 택시 평균과 비슷하지만 초기 투자 2천만 원으로 빚 부담이 거의 없죠. 은퇴 뒤엔 꿈보다 현금 흐름표가 먼저예요. 몸값을 키울 자격증이 진짜 안전벨트더라고요. 4. 사례 박 부부 6,563세 공유택시로 위험 분산. 박 부부는 면허 한 장을 둘이 나눴습니다. 낮엔 남편, 밤엔 아내가 교대운전. 대신 차량 보험 정비 비용을 동료 두 팀과 공동 부담해 공유택시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초기 투자 면허 5천만 원, 원리스 차량 2천만 원. 월 고정비 팀당 80만 원. 개인 순수입 각 180만 원. 핵심은 고정비 절반, 근무시간 절반입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을 지키며 소득을 나눠 갖는 구조 덕에 빚이 늘어날 틈이 없다는 게 이들의 자랑입니다. 5. 우리가 배울 3가지 교훈. 숫자가 안 맞으면 로망도 없다. 감성보다 엑셀. 수익 비용 리스크를 1년치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몸값을 올리는 자격증이 투자 1순위. 개인 택시 면허보다 버스 운전 자격,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니어 안전교육 강사 증이 더 저렴하면서도 수익 변동성이 낮습니다. 혼자 다 짊어지기 대신 함께 나누기. 공유 차량 파트너십 시간제 근무처럼 비용과 피로를 쪼개면 은퇴 후 체력과 자산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6.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4단계 액션 플랜. 가계부 현실 점검, 고정비 변동비를 주 1회 리뷰해 적자 원인부터 명확히 하라. 부채 리파이낸싱 금리 높은 카드 캐피털 대출을 은행 장기 분할로 갈아타 비폭탄을 늦춰라. 소득 다각화, 플랫폼, 대리운전 관광, 가이드 시니어, 배송처럼 운전 스킬 파생 수입원을 붙여라. 건강 자본 투자, 허리 목는 검진, 스트레칭 루틴, 주 2회 근력 운동. 체력이 곧 현금 흐름이다. 7. 개인 택시가 꼭 나쁜 선택은 아니다. 문제는 무계획 과대출이지 직업 자체가 아닙니다. 도심 심야 집중, 주간 휴식 같은 니치 전략. 전기 택시 전환으로 유류비 40% 절감. 실버 친화 서비스 병원 동행 장보기로 단골 확보. 처럼 내 몸 내 동네 내 강점에 맞춤 포지셔닝을 하면 안정적 수익을 낼 여지도 충분합니다. 맺은 말 이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재취업 없는 취업시장의 시작입니다. 급여 명세서가 사라진 자리에 빚 상환 일정표가 들어오지 않으려면 냉정한 숫자 유연한 전략 단단한 체력이 3박자로 맞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개인 택시를 고민 중이라면 오늘 3가지 사례를 머릿속 내비게이션 삼아보세요. 막막한 도전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으로 바뀔 때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더 이상 후회로 얼룩지지 않을 겁니다. 핸들을 잡기 전에 엑셀을 열어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퇴직금과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값싼 보험일지 모릅니다. 전문가 칼럼 택시 핸들 대신 노후 핸들을 잡아라. 퇴직금으로 택시 면허를 살까 말까?
결정을 망설이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손에 잡히는 현금 흐름과 눈덩이 빚이 동시에 신호등처럼 번쩍인다. 문제는 빨간 불을 봐도 설마 나까지? 하고 가속 페달을 밟는다는 점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개인 택시 실패담 뒤에 숨어있는 심리 경제 법칙을 해부하고 빚 없이 일하는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 실제 성공 실패 사례 3가지를 곁들였으니 엑셀 파일을 열어두고 읽으면 더 실감이 날 것이다. 1. 될 거야 라는 착각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전망 이론 프라스펙트 실이 노벨 경제학상 주인공 데니얼 카너먼이 밝힌 대로 인간은 손실을 과소평가하고 잠재 이익을 과대평가한다. 확증 편향 컴퍼메이션 바이어스 월 400번은 기사도 있다더라는 정보만 모으고 육아 수수료가 치솟는다는 팩트는 외면한다. 현혹 비용성 그 카스트 펠럿이 이미 면허 계약금을 넣었기에 손해가 커져도 이왕 산 거 끝까지를 외친다. 한 줄 처방 숫자가 아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순간 노후 재무제표는 허상이다. 2. 빚 없이 일하는 3단계 로드맵. 단계 핵심 질문 체크리스트. 1단계 숫자 진단 손익분기점은 초기 투자 월 상환액 계산, 월 고정비, BS 변동비 쉬는 날 리스크 포함. 2단계 자격 스킬 업그레이드 몸값을 올릴 증빙은 대형 버스 화물 자격증 관광 통역 안내사, 응급처치, 실버 케어 교육 이수. 3단계 포트폴리오 설계 소득원이 몇 줄, 운전 배송 관광 교육 시간제 공유 모델, 디지털 수입 유튜브 블로그. 3. 설득력 있는 3가지 사례. 사례 실패를 숫자로 고쳤다. 63세 남상수 씨. 상황 개인 택시 8개월 만에 부채 6천만원. 전환점 로드맵 1단계에서 월 150만원 적자 수치를 직면. 조치 택시 판매, 대형 면허, 취득 학교 통학버스 기사 전환. 결과 월 순익 220만원, 주 5일 근무 주말 휴식. 적자표를 쓰고 나니 심장이 아니라 엑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례 운전 유튜브, 시니어 크리에이터로 변신 60세 정미정 씨. 상황 낮엔 개인 택시 밤엔 빚 걱정. 전환점 로드맵 3단계에서 콘텐츠 수입 발견. 조치 운전 노하우 길거리 먹방 영상을 주 2회 업로드. 결과 광고 협찬월 120만원 택시 순익 130만원 총 250만원. 핸들 잡는 시간은 줄였는데 조회수가 연금이 되더라고요. 사례 공유 셔틀로 비용 절반 67세 부부 택시 협동조합. 상황 면허 일장 값이 버거 공동 구입 제한. 전환점 로드맵 23단계 공유 모델 도입. 조치 4인 1조 협동조합 설립 차량 보험 정비 공동 부담. 결과 고정비 50% 절감 1인당 순익 170만원 주 4일 근무. 4시간 건강 돈을 나눌수록 남는 게 많아졌어요. 4. 빚의 덫을 끊는 실전 팁 5가지. 엑셀 ONEPAG 법칙. 모든 비용 수입 리스크를 A사 한 장에 요약하라. 숫자가 보이면 감정이 줄어든다. 리스크 3중 잠금. 소득 공백 보험 긴급자금 6개월치 건강검진 주기화. 빚 재구조와 체크리스트. 금리 비교 사이트 최저금리 갈아타기. 만기 연장 시 이자 총액 확인. 원금 거치 유혹 경계. 체력 ROI 투자 대비 수익률 공식. 하루 30분 근력운동 근무 지속시간 2시간. 의료비 10%. 체력은 비용 절감형 자산이다. 커뮤니티 레버리지. 시니어 기사 온라인 카페 지역 사회적 기업과 협업 정보콜 공유로 빈차율 15%. 5. 택시 대신 고려할 운전 기반 시니어 직업 타프4. 직업 초기 비용 월 평균 순익 장점. 통학 통근 셔틀 버스 1000만원 220만 원 주 5일 새벽 근무. 시니어 배송 라스트 마일 200만 원 180만 원 소형 전기차 근거리. 관광 전세버스 가이드 150만 원 250만 원 성수기 집중 비수기 자유. 공유 차량 드라이버 카 쉐어 카풀 50만 원 150만 원 차량 미보유 가능. 지역 경력에 따라 변동. 6. 전문가 한마디 퇴직금은 종잣돈이 아닌 생존 자본이다. 행동경제학은 말한다. 잃어버린 1억의 고통은 벌어들인 1억의 기쁨보다 2배 크다. 노년의 재무 스트레스는 우울증 심혈관 질환 위험을 2.5배 높인다는 국내 연구도 있다. 그러니 빚을 지지 않는 구조 설계가
곧 건강보험이다. 7. 마무리 핸들을 잡기 전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아라. 은퇴자는 속도보다 방향이 매출보다 순이익이 중요하다. 오늘 제시한 3단계 로드맵과 3가지 사례를 떠올려 보자. 숫자로 현실을 직시하고 몸값을 올릴 증빙을 마련하며 소득원을 나눠 리스크를 분산한다면 개인 택시든 다른 길이든 빚 없이 일하는 인생 이막이 가능하다. 퇴직금은 목돈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시간을 지탱할 연료입니다. 연료를 한 번에 태워버릴지 오래도록 효율적으로 쓸지는 오늘 엑셀 파일에 입력하는 숫자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하면 자유로울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의 끝에서 이렇게 생각하며 미래를 그립니다. 더 이상 상사의 잔소리도 촉박한 마감일도 없을 거라고.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닥치는 현실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첫날의 설렘은 잠시, 시간이 갈수록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막막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저 역시 한때 퇴직 후의 삶을 마치 긴 휴가처럼 낙관적으로 상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친구들, 선배들이 퇴직 후 겪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은퇴란 마치 고장난 GPS를 들고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본론 퇴직 후의 현실과 은퇴 준비의 중요성. 1. 첫 번째 사례 퇴직 후 찾아온 정체성의 상실. 한 선배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하며 높은 직책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집에만 있자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성취와 역할이 사라지니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가족들도 그의 헌신을 당연시하다 보니 퇴직 후에는 그저 집에 있는 사람으로 전락한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는 작은 커피숍을 열며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돈을 소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퇴직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미리 찾아 놓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 계획 없는 소비가 만든 재정 위기. 또 다른 친구는 퇴직 후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해외여행과 취미 활동에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관리를 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쓰다 보니 불과 몇 년 만에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연금을 당겨 쓰는 상황까지 갔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죠. 3. 세 번째 사례, 사회적 관계의 붕괴와 외로움. 퇴직한 또 다른 선배는 직장 동료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믿고 퇴직 후에도 교류가 이어질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임에서 점차 소외되었고 그는 스스로 외롭고 쓸모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후 그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롭게 사회적 관계를 맺었지만 이 또한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결론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하라.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퇴직 후에는 시간, 돈, 그리고 관계라는 3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을 크게 좌우합니다. 은퇴를 낙관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차분히 준비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퇴직 후에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1. 취미, 봉사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퇴직금과 연금을 무작정 쓰기보다는 반드시 예산을 정하고 지출을 통제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라. 퇴직 후에는 직장 밖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막막한 현실로 다가오지만 철저히 준비된 은퇴는 진정한 자유로 이어질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퇴직 후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의 진짜 준비법. 많은 분들이 퇴직 후의 삶을 막연히 휴식과 여유로만 그리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로서 퇴직 후 삶에 대해 깊이 연구해보면 은퇴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전환점을 성공적으로 넘기려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정체성, 재정, 그리고 관계입니다. 1. 정체성. 퇴직 후에도 나를 잃지 않는 법. 직장인으로 살아온 30년, 4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대부분 일과 직위에서 찾습니다. 퇴직 후에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공허감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에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선배는 퇴직 후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추천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만족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 또는 운동을 배우는 것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활동이든 내가 이걸 통해 누구인가를 다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재정 계획 없는 소비는 곧 파산으로 이어진다. 퇴직 후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직장에서의 수입이 끊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과 퇴직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사용한다면 몇 년 안에 금전적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의 조언. 수입이 끊긴 후의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라.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예상되는 월별 지출과 수입을 비교하여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퇴직자는 은퇴 후 가족과의 여행과 취미 활동에 2년간 1억 원을 썼다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져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퇴직 전부터 월별 생활비와 예산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투자하거나 긴급 자금으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3. 관계. 퇴직 후의 외로움과 단절을 막는 법. 직장을 떠나면서 우리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외로움과 단절감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전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준비하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은 퇴직 후 삶에서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은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가 됩니다. 한 사례로 퇴직 후 지역 농장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한 분은 일이 끝난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를 사귀었다며 이 활동이 큰 위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면 퇴직 후의 시간을 함께 보낼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퇴직은 새로운 출발점이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체성을 찾아라.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통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세요. 재정을 계획하라. 퇴직금과 연금을 무작정 쓰지 말고 생활비와 예산을 명확히 세우세요. 관계를 확장하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외로움을 예방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세요. 퇴직 후의 삶은 자유로울 수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은퇴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 같은 시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은퇴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